독일 최고의 무기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는 늘 차가운 숫자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현장에서 국민의 뜨거운 결의를 마주하고 충격을 받는데요. 전차 성능보다 강한 훈련과 포탄보다 단단한 의지 앞에서 그의 신념은 무너졌습니다. 유럽의 전략가들을 충격에 빠뜨린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울릭 팔켄이고 저는 독일 국방기술연구소에서 10년 넘게 무기 분석 선임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보고서를 검토하고 설계도를 살피며 성능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저는 줄곧 독일 전차와 포병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정밀하고 강력하며 이미 실전에 입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주문하고 핀란드와 노르웨이가 K9 썬더 자주포를 구입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그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새 장비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알던 강철과 공학기술을 능가할 기계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고 질문이 가득한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사격장에서 팔짱을 낀 채 한국 부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리라 상상했습니다.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 상관에게 제출하고 독일이 방위기술 분야를 여전히 선도한다는 증거를 들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이른 아침에 차가운 봄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제트브릿지를 벗어나 첫눈의 고요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안내원도 카트 굴리는 소음도 없었고 조용히 승객을 안내하는 직원들만 있었습니다. 제 수화물 바퀴는 자동 게이트를 부드럽게 통과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또렷하게 표시된 디지털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5시 20분이었습니다. 베를린은 아직 한밤중이었습니다. 정말 시계처럼 돌아가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살아남는 것과 효율성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열차에 앉아 도심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는 플랫폼을 쓸고 있는 작업자들과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통근자들이 보였습니다. 서로 밀치거나 고함치는 모습 없이 단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질서가 K2와 K9 부대 안에서도 유지될지 아니면 엔진이 울리고 포탄이 발사되면 무너질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용인 시험장 안의 조용한 브리핑룸에서 전진우 중령님을 만났습니다. 중령님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정갈한 군복을 입고 계셨으며 제 인사를 하나하나 관찰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팔켄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영어로 깔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투 경험이 묻어나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차 작전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설렘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한국 전차의 약점을 밝힐 생각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을까요? 중령님께서는 K2 흑표 전차의 특징이 담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서방형 전차보다 빠르게 포탄을 연속 장전하는 자동장전 장치, 험로에서 전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유압공기압 편수 장치, 다양한 위협 수준에 대응하는 복합 장갑 등이었습니다. 저는 찡그릴 뻔했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하나씩 장점을 체크하며 우리 레오파르트 2와 비교했습니다. 분명 약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어서 중령님은 밝은 봄 햇살이 내리쬐는 택트 구역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어두운 위장무늬로 칠해진 세대의 K2 전차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전차 표면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저는 예상치 못한 존경심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금속판은 정확하게 겹쳐져 있었고 용접 자국은 매끈했으며 궤도는 기름칠한 듯 윤이 났습니다.
저는 선두 차량 주위를 걸으며 궤도 링크를 만져보았습니다. 단단한 강철의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독일에서 테스트해본 모든 전차가 떠올랐습니다. 무겁고 시끄럽고 다소 투박했던 기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차는 달랐습니다. 현대적이고 싸구려 같지도 빈약하지도 않고 정제된 목적을 가진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전진우 중령님께서 차분히 저를 지켜보시더니 내일 이 전차가 발사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에는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차를 평가하려 왔지만 이미 저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제 등을 감싸고 자신감 넘치는 시작점에 의문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으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넓고도 조용해서 마치 모두가 보이지 않는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며 출국 심사대로 향했는데 반짝이는 바닥이 위 조명을 고스란히 비추고 명확한 표지판이 길을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분들은 정중히 절하며 인사를 건네주셨고 길을 여쭤보면 또렷한 영어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세관을 통과한 후 저는 공항철도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기차는 속삭이듯 조용히 도착했고 문은 살며시 열렸습니다.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유리 건물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사이로 분홍빛 벚꽃이 만발한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부드러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집들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고 구불구불 도로가 이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제 고향인 독일이 이렇게 깔끔하게 보였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역 서울역입니다.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울려 퍼졌습니다. 기차가 멈추자 저는 긴 줄을 따라 조용히 기다렸다가 내렸습니다.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사람 없이 모두 차분히 순서를 지키고 있었는데 번잡한 베를린역에서 종종 플랫폼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역에서 나오니 군 호위 차량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전진우 중령님께서 올리브색 군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서 계셨습니다. 중령님은 환한 미소로 좋은 아침입니다. 팔켄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영어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손으로 악수를 권하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중령님.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 심장은 신병 시절 첫 훈련을 앞둔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검은색 무표시 SUV를 타고 남쪽으로 달리자 도심 빌딩은 차츰 언덕과 논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을 머금어 반짝이는 논바닥 위로는 모자 쓴 농부들이 푸른 별을 살피고 있었고 가끔 소총을 메고 순찰 중인 군인들이 조각상처럼 보였습니다. 해가 점점 높이 떠올라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들은 매일 이렇게 아름다움과 긴장을 동시에 마주하며 사는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중령님께서는 북쪽과의 경계가 불과 50km도 채 안 됩니다. 이 분단이 수십 년간 일상을 규정해왔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중령님의 차분한 표정을 바라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역사를 책으로만 배우지만 이곳에서는 역사가 바로 저 언덕 너머에 서 있었습니다. 곧 우리는 용인 시험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YONGIN 프루빙 그라운즈라고 쓰인 짙은 녹색 철문이 묵직하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탁 트인 넓은 땅이 펼쳐졌고 콘크리트 블록으로 만든 표적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언덕 뒤로는 적색 불빛을 깜빡이는 레이더 접시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진우 중령님께서는 저를 작은 관측대로 안내하셨습니다. 접이식 의자 하나와 망원경이 놓인 높다란 플랫폼이었는데
중령님께서 검은색 망원경을 건네며 여기서 모든 것을 선명히 보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어 올려 먼발치의 K 전차를 조준했습니다. 낮고 매끄러운 형체가 마치 덫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도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병장 이상호 씨가 다가와 안녕하세요. 시범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시스템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엔진이 부르르 울리자 땅이 함께 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꼭 쥐고 심장이 단단한 북소리처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행이 제 모든 믿음을 시험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아침의 땅에서 저는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측대 위에 서서 망원경을 눈에 대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아래 흙길 위에는 K 흑표 전차가 잠자는 용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검은 강철 차체는 먼지 낀 땅과 하나가 되어 있었고 저는 문득 이곳의 기계를 평가하러 왔다는 사실을 잊고 그저 작아진 제 자신만 느꼈습니다. 경적이 2번 울렸습니다. 차장인 이병장 이상호 씨가 헬멧 마이크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전 부대 주목하십시오. 표적 알파 조준 준비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수없이 반복된 훈련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잠시 내려다보고 선글라스를 낀 전진우 중령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중령님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그러자 전차 엔진이 저 멀리서부터 저음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몰려오는 폭풍처럼 부드럽게 시작된 그 소리는 곧 땅을 울리는 저 깊은 으르렁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궤도가 돌며 흙먼지가 느리게 일어났고 저는 부츠 밑에서 땅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망원경을 다시 높이 들었습니다. 포탑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듯 부드럽게 회전했습니다. 주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침 햇살을 받아 총열이 반짝였습니다. 총열과 포탑이 만나는 지점이 살짝 떨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꼭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차가운 공기인데도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이병장 이상호 씨가 스위치를 누르자 조준 컴퓨터가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 있는 콘크리트 블록 위에 빨간 레이저 점이 찍히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독일 전차도 원거리 사격은 했지만 거친 손놀림으로 수동 보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K의 레이저 점은 흔들림 하나 없이 표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순간 준비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포가 발사되었고 그 소리는 주변 언덕에 메아리치며 제 망원경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제 일을 가만두지 못하게 하는 폭발 파동이 달려왔습니다. 흙과 작은 돌멩이가 불꽃놀이처럼 하늘로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모래먼지 사이로 첫 번째 포탄이 표적 정중앙을 강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승무원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탄피가 자동장 전장치로 딸깍딸깍 공급되는 속도는 제가 셀 수 있을 만큼 느리지 않았습니다. 포탑은 또 다른 훨씬 멀리 있는 블록을 향해 다시 회전했습니다. 제 심장은 전차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며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쿵 2번째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땅이 더욱 강하게 흔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전 중령님께 부딪혔습니다. 중령님은 단단한 어깨를 내 어깨에 기대어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중령님을 바라보았고 중령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제 입안은 바짝 말랐지만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번째 사격은 거의 이어지듯 발사되었습니다. 그 사이 전차 차체는 엔진 동력만으로도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승무원은 매 표정마다 완벽한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각 포탄이 지나간 자리에 남긴 먼지 자국이 보였고, 세 번째 명중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굉음을 내며 회색 연기를 하늘로 뿜어 올렸습니다. 연기가 사라지자 승무원은 엔진을 멈추고 기계를 조용히 가라앉혔습니다. 그 순간 고요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했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주변의 시험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병장 이상호 씨가 올라와 군복에 묻은 흙먼지를 털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느낀 감정을 표현할 말을 찾으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의 미소는 이곳에 와서 처음 본 따뜻함이었습니다. 전 중령님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저는 마치 그들의 세계에 받아들여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범은 단순한 강철과 불의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존중, 훈련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 병사들이 두 요소를 완벽히 다루기 위해 쏟은 끈기에 대한 경이었습니다. 저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시리게 당겼습니다. 안개가 풀밭 위에 부드러운 유령처럼 맴돌았고, 저는 서둘러 사수 사격장 가장자리에 있는 K9 자주포 승무원들에게 합류했습니다. 거대한 포는 받침대 위에 낮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총열은 마치 첫 햇살을 찾아 하늘을 향해 뻗은 듯 했습니다. 제 숨결은 앞에 작은 구름을 만들었고, 부츠는 촉촉한 땅에 약간 잠겼습니다. 상병 박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군복에는 어제 전차 사격 잔해가 묻어 있었고, 그는 매처럼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팔켄 씨.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5분 후에 실탄 사격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제 무릎보다 높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운 포탄들이 목재, 팔레트 위에 가지런히 쌓여 있는 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포탄 옆에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금속 외피를 손끝으로 따라 만져보았습니다. 포탄 하나하나는 반짝이게 닦여 있었고 황동 부분이 흐릿한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실감하며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습니다. 힘과 정밀함을 약속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 멀리 필드에 날카롭고 또렷한 차인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병은 헤드셋 버튼을 눌러 말했습니다. 알파 포대, 발사 준비하십시오. 6명의 승무원들은 조용하지만 급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 병사는 포탄을 집어들어 약실에 밀어넣었고, 또 다른 병사는 레버를 당겨 고정했습니다. 디지털 제어판에서 전선을 따라 총의 조준 컴퓨터로 이어졌고, 부드러운 윙윙 소리가 센서들이 데이터를 수집 중임을 알렸습니다. 저는 콘크리트 방벽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발걸음 소리보다 제 심장이 더 크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첫 번째 천둥 같은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주포의 폭발음이 아침 공기를 가르며 날아들었고, 그 깊고 강렬한 소리가 가슴속 깊이 전해졌습니다. 발밑의 땅이 흔들렸고 작은 자갈이 춤추듯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비틀어지지 않으려고 방벽의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이어터진 안개 너머로 저는 포탄이 약 2km 떨어진 곳에 세워진 강철판을 강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번쩍이는 섬광과 흙먼지 구름이 치솟았다가 마치 자신의 맹렬함이 부끄러운 듯 곧 가라앉았습니다. 제 귀가 멍멍해져 한동안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박상병이 헬멧을 손에 든 채 빛나는 눈빛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사격입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준 지점에서 5m 이내 명중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승무원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 포탄이 금속성 딸깍 소리와 함께 장전되었습니다. 조준 컴퓨터가 자동으로 탄도와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저는 데이터가 흐르듯 전선이 펄떡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쿵 두 번째 사격이 맹렬한 영혼처럼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폭발이 더 가까이 느껴져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박상병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런 소리로 울립니다. 세 번째 발사까지 저는 그 리듬을 이해했습니다. 장전, 고정, 연결, 발사. 각 단계가 서두르지 않고 매끄럽게 실행되었습니다. 자주포의 총열은 거대한 시계추처럼 뒤로 밀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먼 목표 지점마다 먼지 구름이 흩어지며 작은 흙 기둥이 생겼는데 저는 망원경 너머로 그것을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격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해가 안개를 뚫고 올라와 들판을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차가움이 서서히 사라지자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땀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습니다. 망원경을 든 제 손은 떨렸고 제가 방금 목격한 그 힘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발사가 끝나자 승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임을 멈추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병장 이상호 씨도 합류해 장갑에 묻은 그 으름을 털어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팔켄 씨? 그의 목소리는 열린 채 진지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리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느낌은 처음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단순한 힘만이 아니라 정밀함과 속도도 대단합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십니다. 제 말은 진부하게 들렸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이병장 이상호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이 훈련이 실제 전투라고 생각하며 연습합니다. 우리는 기계를 믿고 서로를 믿습니다. 그는 자주포 옆면을 마치 오랜 친구를 반기듯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독일의 우위를 증명하러 왔지만 이곳 거대한 포와 그 승무원들 앞에서 저는 전혀 다른 우수성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규율, 그리고 역사가 빚어낸 의지였습니다. 차가운 새벽빛 속에서 저는 더 이상 회의적인 관찰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병사들과 기계 사이의 유대를 목격하고 있었고 더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실탄 사격 훈련을 마친 후 전진우 중령님께서 창원 조립공장을 방문해 보시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같은 검은색 SUV에 올라탔고 여전히 새벽 천둥의 여운이 뼛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달리는 동안 푸른 밭과 공장들이 맑은 파란 하늘 아래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어떻게 원자재인 강철과 컴퓨터 칩이 방금 보았던 강력한 기계들로 변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공장 정문이 활짝 열리자 저는 콘크리트 마당에 발을 디뎠습니다. 크레인이 무거운 포탑 링을 들어 올렸고 컨베이어 벨트가 함체 판넬을 길게 이어진 작업장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용접기 불꽃이 두꺼운 강철을 잇는 모습은 마치 기계가 숨을 쉬는 것 같았고 공기에는 기름과 달궈진 금속,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 중령님을 따라 주황색 조끼와 보호안경을 쓴 작업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 작업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이 모습은 마치 사격장에서의 병사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주 작업장 안에서 저는 안광수 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안 씨는 80해 가까이 공장과 함께한 베테랑이셨습니다. 이 공장은 원래 논밭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희망을 짓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안 씨는 반쯤 완성된 흑표 전차 옆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저희는 차체 옆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매끄러운 용접 자국과 딱 맞아붙은 장갑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안 씨가 반응 장갑 부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갑이 목숨을 구할 겁니다. 판넬 하나, 볼트 하나까지 모두 반복 시험을 거칩니다. 저는 전장에서 이 전차를 운용할 승무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분들 없이는 전차가 그저 강철 조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별도의 엔지니어링 홀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3D 모델을 띄우고 포의 반동과 총열 응력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씨는 키보드를 톡톡 두드리며 조준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표적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는 오차를 제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 병사의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요.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의 책임감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으로 전 중령님께서는 시내 외곽의 민간 예비군 훈련장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청바지와 재킷 차림의 남녀가 장비를 나르고 응급처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어머니 한 분은 모의 상처를 고정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고 10대들은 레이저 포인터로 거리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대열을 맞추어 행진하는 모습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뻘 청년이 50kg 짐을 마치 책가방처럼 메고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그 눈빛에는 존경과 묵직한 강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군 분들 원 안에 섰습니다.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결의를 다지는 서약을 외우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부름을 받으면 도구를 내려놓고 TV를 끄고 달려갈 준비가 된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 충성은 기계나 명령이 아닌 서로와 조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되새겼습니다. 기계는 강철과 회로, 기어로 단련되지만 그것의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을 만들고 유지하며 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서 훈련과 일상 속에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씨의 거친 손길, 김 씨의 집중하는 눈빛, 예비군의 흔들림 없는 의지가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전차를 스프레드시트의 숫자처럼 분석했지만 한국에서는 공장 바닥에서 사수 사격장, 가정의 품까지 살아있는 연결고리를 봤습니다. 그 모든 고리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방위란 단지 하드웨어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이자 공동의 심장박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심장박동은 어떤 포성보다 오래, 멀리 울려 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좌석에 몸을 맡기고 활주로 불빛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객실은 조용한 대화 소리와 화면 두드리는 소리로 은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코트를 더 꼭 여몄지만 늦은 저녁의 에어컨 바람이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엔진이 윙윙거리며 작동을 시작하자 저는 팔걸이에 손을 얹고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마치 별이 가득한 들판처럼 반짝이는 도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용인의 전차들이 눈부신 햇살 아래 강력하게 빛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에 천둥처럼 울리던 자주포도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은 단순히 기계를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과 신뢰 그리고 단합의 교훈이었습니다. 옆자리 비즈니스 여행자께서 노트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입을 다물고 대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반듯한 글씨로 한 줄 한 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무기를 단순한 금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의지와 기술 그리고 고향에 대한 사랑을 봅니다. 생각보다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안 씨의 묵직한 손으로 장갑을 용접하는 모습, 김 씨의 컴퓨터 화면 앞 집중하는 눈빛, 그리고 예비군 분들이 조용한 결의로 응급처치를 연습하는 모습에 대해 썼습니다. 제 보고서를 보면 동료들은 놀랄 겁니다. 그들은 두께와 엔진 출력 등 수치와 차트만 기대했을 테니까요. 그 대신 저는 한국인의 정신 모든 작업자와 병사, 시민이 땅을 지키는데 함께하는 모습을 공부하자고 권할 생각입니다. 그 결론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했습니다. 웃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볼까요? 승무원이 물과 주스를 들고 지나가길래 저는 미소 지으며 작은 병 하나를 받았습니다. 시원한 플라스틱이 손에 닿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천천히 입술을 적시며 다시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함께 서는 법을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주변이 조용해서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이곳에서는 끊임없는 준비와 공동의 목표에서 안전을 태어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수 사격장에서 중령님께 부딪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단단한 고개 끄덕임은 제가 판단자가 아니라 동료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새로운 자부심이 뒤섞인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념을 증명하러 왔지만 대신 더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힘은 함께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더 높이 올라가자 저는 노트를 덮고 등을 기대었습니다. 고요한 약속처럼 마지막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 경험을 간직하리라. 제 일도 달라지리라. 토크와 사거리만 묻지 않고 훈련과 협력 그리고 정신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객실 조명이 밤을 위해 낮아지자 저는 눈을 감고 엔진 소리에 몸을 맡겼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한국의 구름지와 해돋이 아래 빛나는 강철 그리고 내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깨어나면 저는 다른 분석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계 뒤에는 그 나라의 심장 박동이 있고 모든 보고서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여정 어떠셨나요? 한국은 작은 땅에서 시작했지만 강철과 전자장비를 넘어선 사람들의 의지와 협력이 만들어낸 막강한 방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장에서는 한 땀 한 땀 용접이 이루어졌고 사격장에서는 천둥 같은 포성이 울렸으며 예비군 훈련장에서는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하나로 결집된 한국의 힘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감명을 받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유해주시면 더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